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그리고 상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제도 자체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억울한 사람들 전 재산 날려가면서 인생 망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박수를 쳐드려야겠네. 저는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항소심에서 무죄 만들고 상고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머지 4개 재판도 3중 ABS 장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게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를 두고 야권에서 이 점을 콕 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자신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은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특정 사례를 염두한 발언이 아니다.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소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들어보죠. 네,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데요. 이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죠. 근데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검찰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굳이 그것을 대법원으로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하. 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만 고등법원에서 보통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법관평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의 제도들을 새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이제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고등법원 판사들이 무죄 판결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로 하여금 대법원을 다시 못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현직 피고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관련성이 있어서 네.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의심하실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3심 제도라는 게 혹여 재판부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수사나 조사가 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억울함을 막기 위해서 3번의 3심 제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지금 이거예요. 2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굳이 대법원까지 가갖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좀 글쎄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3심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그렇게 해석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사실심, 법률심 이런 이야기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사건을 조사하고 하는 사실심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2심까지 나왔으면 대법원까지 가는 것, 너무 무리해서까지 자꾸 항고 상고하는 것 괜찮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아하.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히는 5%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사례를 위해서 계속해서 항고나 상고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95%가 너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검찰 측에서 본인이 한 대로, 본인들이 원한 대로 안 되면 그냥 바로 항고해, 바로 상고해, 이렇게 자동적으로 뭔가 판단을 하지 않는,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항고 상고로 가기 때문에 그건 사실 대법원에서도 이거 너무 기계적으로 항고 상고할 경우 법원의 업무가 너무 증가한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보라는 겁니다. 항고를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항고 상고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네. 너무 기계적인 항고 상고를 어떻게 아하. 줄일지 개선책을 마련해 보라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심과 2심이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내용을 언급한 것 자체가 또 야당에 빌미를 줬잖아요. 뭐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콕 집어서 말한 거는 대부분 1심, 2심 계속해서 무죄가 또 아니면 똑같이 유죄가 되고 있는 거를 계속 항소하고 그런 것들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재판이나 아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네. 그것도 1심, 2심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저는 항고상고를 검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알겠습니다. 바뀌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하는 거를 막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의 항고 상고를 남발하는 것 이걸 지금 막아보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대통령의 또 얘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오늘 국민의힘은요 대한민국은 한 명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무분별한 항소 상고의 제한은 법원 쪽에서도 원했던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 명이 만들어 온 나라가 아닙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진짜 뭐 그쪽 표현대로 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 아주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삼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하느냐. 검찰은 내부의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형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결론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자동적으로 항소나 상고를 하도록 내부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계적인 것이죠. 이거는 뭐 법원 쪽에서도 요구하는 바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사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결론은 예. 똑같은데. 자 법조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들으신 것처럼 박주민 의원의 설명처럼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와 상고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업무를 과중하게 만든다. 뭐 이것도 맞습니다만 이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아까 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약간 결이 다른데요. 성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은 1심과 2심, 그러니까 사실심에 있어서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면은 그것을 상고, 대법원에 올리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만약 그런 형태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면은 조금 더 고려해볼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요. 1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비율이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5%라고 정성호 돼요. 법무부 장관이 5%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은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서 생고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2심에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이 5%의 사람들 풀어주자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조금 아까 박주민 의원은 기계적으로 항소한다, 상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나름대로 내부 규정이 있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것은 아닌데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고 내부 그 규정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오히려 유죄가 받을 수 있는 5%의 범죄자들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네.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항소와 상고 그러니까 조금 더 억울함이 없도록 좀 개선을 해라라는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